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하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죠? 자, 이번에는 면접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면접 이미지 메이킹 기초에 대한 내용, 어떤 것을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면접 이미지 메이킹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은 이런 뜻이 있죠. 이 정도는 해야 기본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면접을 적어도 보러 갈 수 있는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날 옷을 잘 입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자세나 태도나 표정 또는 면접관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인사하는 자세, 면접 대기장에서의 자세, 면접을 보는 중에 여러분이 답변하는 태도와 자세, 면접을 보고 나서의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까지 모두 면접의 평가 요소가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지만요.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게 조금 더 세밀하게 다지기 작업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세, 태도, 시선, 표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시각적인 요소 중에 자세와 태도의 집중적인 내용들로 제가 코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을 볼 때 왜 해야 되는지는 계속 의구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거하는 작업이다라고 몇 번 말씀을 거듭 드렸었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조금 메모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 강의는 아마 다시 보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여러분이 직접 의자에 앉아서 비교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조금 더 직접 1대1로 코칭하는 느낌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플러스해야 될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조금 불필요한 버릇이나 습관들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지금 이제 의자에 앉으실 수 있는 분들은 면접에 앉아 있는 의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면접장에 있는 의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앉아서 직접 같이 따라오듯이 우리 홈트 하잖아요. 홈에서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따라와 주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자세를 바로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의 지원자가 있습니다. 자, 있죠? 자, 이 모습 중에서 가장 긴장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가장 자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번호를 붙이지 않아도 누가 가장 긴장했고 누가 가장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보이시죠? 맞습니다. 3번 지원자가 가장 준비된 자세를 보입니다. 아마 이거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왜 그렇죠? 표정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세도 바르고요. 주먹을 꽉 쥐어서 굉장히 어색한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남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양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손을 올려놓는 것이 가장 바른 자세이긴 하지만 평소에 그렇게 잘 앉아보지 않은 학생들은 좀 어색할 수 있어서요. 어느 게 가장 정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릎에 양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자세가 편하다면 그렇게 그 자세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 내가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남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양 무릎을 떼서 약간 보폭을 넓혀서 앉는 것이 수트를 착용했을 때는 조금 더 자신감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진에서 1, 2, 3번 다 가장 정석에 가까운 면접 그 대기 장소에서의 자세는 아니에요. 3번 학생에게 조금 더 코칭을 한다면 양 무릎에 손을 자연스럽게 달걀 쥔 듯이 올려놓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면접 답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시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면접 답변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세가 바르면 조금 더 답변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들을 정제하고 갖추는 것은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답변을 잘 준비했어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거나 고개를 숙임과 동시에 면접 답변들이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시선도 앞을 보시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 면접관 머리에 이렇게 슝 하고 발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억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내 입으로 전달되기까지 50% 순간 삭제. 자, 그리고 내 입에서 상대방 귀에 들어가서 상대방 머릿속에 안착하기까지 30% 삭제. 이렇게 돼서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의 답변이 면접관이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기까지 15%만 남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면접 상황에 대한 논문은 아니고요. 청자와 화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해서 다룬 논문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셀프 모니터링을 할 때 생각보다 내가 잘 못한다 또는 이렇게 답변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10번 하셔도 아마 10번 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애써온 시간들이 더 소중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답변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 잘 안 됐습니다라는 오해의 소지와 감점의 요소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세를 바르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자세 바르게 갖춰 보시겠어요? 네, 사진 속에는 남자 지원자의 사진만 있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도 다리를 벌리지 않을 뿐 다리를 가지런하게 모으고 앉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부터 한 대략 20여 분 정도 제가 더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동안 아마 계속 바른 자세로 허리를 펴고 앉아 계시는 게 힘들다면 면접 때 자세가 이렇게 늘어뜨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다대다 면접에서 4인 1조로 면접장에 들어갑니다. 대기업 기준으로 보통 4명이 면접을 보는 지원자들을 앉혀놓고 1시간 인성 면접을 봅니다. 자, 앞으로 20분 동안 곱하기 3번의 시간이 더 있어야 여러분이 면접 한 번 보는 시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홈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이 강의를 계속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이 잘 개선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의자에 앉는 자세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불편하게 앉는지, 어깨가 축 늘어뜨려지는지, 때로는 거만한 부장님 자세로 앉게 되는지, 네, 전국에 계신 부장님이 거만하신 건 아닌데 신입사원 대비해서 그렇죠. 이렇게 쭉 뻗고 앉게 되는지 의자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상 조금 조급하거나 조금 민첩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의자에 앉을 때 조금 앞쪽에 앉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를 3등분 했을 때 앞쪽부터 3분의 1, 중간이 3분의 2, 그다음에 등받이에 닿는 부분이 마지막 3분의 3 이렇게 지점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3분의 2 지점에 앉는 것이 여러분 면접 볼 때 자세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동양인 체구에 의자에 앉는 이 바닥면이 깊이가 깊어요. 그러니까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벅지가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들처럼 아주 튼튼하거나 길거나 근육으로 단련되어 있지 않으면 대부분 의자에서 약간 뜨거나 움직이게 되죠. 앉는 자세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면접의 답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면접의 답변이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앉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앉아보세요. 물론 지금 소파나 그냥 바닥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의자에 앉으실 수 있다면 흔히 식탁 의자 또는 학교 강의장 의자 있죠. 3분의 2 지점에 앉아서 내 무릎이 그 의자가 꺾여지는 앞쪽 다리에 바로 이렇게 다다르지 않도록 약간 의자보다 앞에 나와서 내 무릎이 꺾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냥 공부만 하셨거나 이렇게 바른 자세에서 사실 면접 보는 일이 면접 경험이 있어서 약간의 아픔을 겪었던 취준생이 아니라면 사실은 대부분은 의자 밑으로 다리를 넣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리를 꼬아서 앉으시거나 아니면 다리를 완전히 포개서 앉으시거나 그렇게 불편하게 앉으시거든요. 오늘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갈 때 앉아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물론 그때 면접 상황이 아니고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이 바른 자세가 굳이 연습하지 않아도 몸에 익숙해져야 여러분이 면접장에 가셔서 다른 요소들의 걸림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죠? 자, 3분의 2 지점에 앉아보세요. 자, 그렇게 앉으신 다음에 이렇게 제가 직접 모의 면접했던 학생들 중에 양해를 구하고 하반신만 제가 커트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남학생과 여학생 앉는 모습이 다르죠. 그리고 대부분 보통의 통상적인 사례에서는 여학생의 경우는 치마 정장을 입고요. 남학생의 경우는 바지 정장을 입습니다. 근데 바지 정장을 입을 때 청바지나 또는 면바지나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옷이 아니라 대부분 신축성이 없는 수트를 입게 되기 때문에 앉아보면 이 옷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구나, 허벅지가 끼는구나, 막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면접 정장을 구매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선생님 도저히 못 고르겠습니다. 제 예산이 얼만큼인데요. 좀 같이 가주세요 해서 간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르르 가서 제가 코칭하지 않고 한번 골라보세요 했더니 대부분 다 직접 사서 그 자리에서 입어본 학생을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6명, 7명이 저랑 함께 갔었거든요. 근데 다 나와서 매무새만 바라보고 직접 그 옷을 입고 구매할 옷인데도 앉아보지 않더라고요. 왜 중요하냐면 트레이닝복이 아니기 때문에 앉았을 때 바짓단이 올라가고 허벅지가 끼고 크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대부분 남성의 몸은 이렇게 좀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왜 이게 허벅지 부분이 불편한가 봤더니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 특히 뭐 축구해요, 야구해요, 농구해요 하는 학생들이 허벅지 부분이 많이 타이트해서 옷을 또 미리 구매를 할 때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자, 면접 최소 1시간 앉아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옷을 구매할 때 앉아보고 그 옷이 나한테 맞는지를 체크하라고 조언을 드리고요. 자, 앉았을 때 무릎에 지금 두 손을 양손을 이렇게 얹어놨는데 제가 이거는 코칭을 한 다음에 바뀐 모습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지하철에서 만날 때 쩍벌남이라고 해서 매우 만나기 싫은 아저씨들이나 또 남성분들이 있죠. 너무 벌어지게 앉으면 내가 앉을 때도 무게중심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무릎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깨가 바르게 딱 서지 않고 이렇게 축 처지게 됩니다. 저 지금 되게 보기 싫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바르게 세워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은 저는 이 기업에 들어가면 자신 있게 업무할 자신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자신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했던 학생이 이렇게 하고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자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안 돼요.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옹졸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면 연출하려고 한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여진다면 사실 그 답변에는 신뢰성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자세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원자 사진이 있습니다. 보면 사실 여기에는 이 여학생은 사진상에는 그냥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는데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냥 좀 바른 자세의 사진을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은 투피스 정장을 입지만 이 사진상에서는 의상 외에 자세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둘 다 손을 가지런하게 올려놨네요. 네, 자, 볼게요. 여학생의 경우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 포개입니다. 제가 보실 때 이제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 포개고요. 여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남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왼손이 위로 올라가는 공수법을 씁니다. 자, 이거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예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왼손, 오른손 자기 성별에 맞게 올려주시고요. 이렇다고 해서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 왼손 올렸나 오른손 올렸나 면접관이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본인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준 삼아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지금 비교 사진으로 사실은 오른손 왼손에 대한 표기를 제가 해놨지만 남성 지원자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양 무릎에 손을 가지런하게 주먹 쥔 듯이 올려놓는 것이 수트는
어깨가 중요하죠. 어깨 라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으면 수트가 모아져요. 그래서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여성의 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리 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손을 이렇게 모아도 사실은 크게 옷태가 무너지지 않고 옷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내 자세도 틀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남성의 수트의 경우에는 모았을 경우 좀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양 무릎에 손을 올려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자세 볼까요? 어깨입니다. 어깨.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뭐 어깨가 한쪽 기운다거나 뭐 너무 젖혀졌다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하면서 저는 삐삐 세대거든요. 네. 여러분보다 훨씬 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선 노출기 쓸 때는 그래도 그 당시에 봤던 학생들은 어깨가 많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진 학생들을 많이 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이 워낙 거의 뭐 생필품처럼 되다 보니까 많이 숙이고 있어서 많이 어깨가 이렇게 모여 있거나 젖혀져 있거나 많이 숙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살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깨를 세우면 허리에 당연히 힘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 자세로 계속 강의 따라오고 계시죠? 아마 다시 지금 펴세요 했을 때 이렇게 쭉 펴졌다면 지금 불과 제가 아까 지금부터 따라오세요 하고 9분 정도 지났는데 9분 정도의 자세도 고르게 갖추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면접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연습을 하시면 원래 내 자세였던 것처럼 편안하게 어깨편 자세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1, 2, 3, 4번 중에서 다리의 방향 모양을 또 고민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남학생의 경우에는 양 무릎에 손을 올려놓되 발이 너무 많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가급적 일자에서 약간만 벌어진 상태로 있으신 게 훨씬 좋고요. 여학생들은 처음에 인사할 때 다리를 모으고 있다가 앉아서도 다리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자세를 바꾼다든지 변형하지 않는데 남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다리를 모아서 인사를 한 다음에 앉을 때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죠. 그래서 이때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저도 오늘 자켓을 입었는데요. 남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이 자켓이 이렇게 벌어져서 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앉을 때는 앉음과 동시에 자켓을 딱 이렇게 아래로 살짝 당겨주면서 앉으면 훨씬 더 바른 자세와 옷 매무새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학생 같은 경우는 자켓이 좀 아래가 벌어져 있죠. 물론 지금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줌인해서 그 부분만 확대해서 사진을 제가 실어놨기 때문에 더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이면 다 짙은색 수트에서 넥타이 색깔이나 셔츠가 일부만 살짝 비치기 때문에 조금 더 산만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시선이 여러분 눈에 집중이 돼서 면접관하고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아래에 색깔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속어 방법이에요. 불필요한 것들을 내 답변에 집중할 수 있는 요소를 속어하는 것. 그래서 자켓을 당겨서 앉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번처럼 이렇게 앉아주시되 자켓은 좀 당겨서 앉아주시면 좋겠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한 자세가 있고요. 제일 질문을 많이 해요, 여학생들이. 그 다음에 바르게 11자로 앉은 자세. 자, 뭐가 정답일까요? 물론 저는 각선미가 좋습니다. 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앉으셔도 좋아요. 네, 방송에서 아마 연예인들이나 토크쇼를 할 때 이렇게 진행들을 많이 하죠. 쇼핑 호스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그 다리 라인으로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델 선발이 아니니까요. 자, 1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앉아 있을 때 내가 답변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다리를 11자로 모아서 가지런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죠. 내 실루엣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면접을 보고 인사를 드리고 내일 출근할 수 있습니다의 자세는 사실 가지런한 자세입니다. 11자 자세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괜히 꺾거나 방향이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면접을 볼 때 여학생들끼리 다 한쪽으로만 이렇게 약속한 듯이 꺾으면 그래도 덜 부딪히는데요. 이쪽 학생은 이쪽으로 꺾고 이쪽 학생은 이쪽으로 기울여가지고 발목이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네, 굳이 왜 그럴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리는 바르게 가지런하게 모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치마 끝단에 이렇게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 가지런하게 내리면 제가 지금은 서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리지만 사진에 앉아 있는 자세를 보시면 치마 끝단을 누른 듯이 해주셔야 이 팔을 뻗는 것도 너무 많이 뻗지 않고요. 어느 정도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무릎까지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뻗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의 상의는 이렇게 허리 라인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뻗으면 당겨서 또 불편하겠죠. 1시간 내내 벌 서는 자세로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대부분의 체형에 다 어울릴 수 있도록 치마 끝단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포개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자, 제가 모의 면접을 10년 동안 진행하면서 여학생들이 치마를 잘 안 입는 학생들은 이걸 너무 어려워해요. 막 앉아서도 배에다가 이렇게 배꼽 인사하듯이 손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계속 머리를 만지거나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 자세를 실전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 같은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 체크 포인트는 수트가 버튼이 2개인 버튼이 있죠. 네, 남자 수트는 버튼이 2개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정장을 많이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2개 다 잠그고 애써 앉을 수 없는 복장의 상태인데 윗단추만 열고요. 아랫단추는 엽니다. 윗단추는 잠그고요. 아랫단추는 엽니다. 네, 제가 정정할게요. 아랫단추를 열고 윗단추만 잠그고 앉아야 이렇게 벌어지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다 풀어헤치고 앉는 경우가 좀 많고요. 아니면 2개 다 잠그고 앉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단추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시간 동안 또는 그 이상 여러분이 면접을 보시게 될 텐데 옷이 내 몸통을 조이거나 너무 풀어헤쳐서 준비 안 된 모습처럼 보이거나 역시나 마이너스 요소를 소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트에 대한 내용을 드렸고요. 여학생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치마 끝단에 다리를 이렇게 꺾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그리고 미소로 시선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는 면접 대기 전, 면접 중에, 면접 후를 다루면서 한번 다시 인사를 보면서 다루겠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미소를 계속 띠고 있는 학생도 있어요. 자, 어떤 표정이 가장 좋을까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정이 좋습니다. 네, 제가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잘 안 돼요.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제 모의 면접 진행했던 학생의 사례를 들면서 어떤 학생이 울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정반대에 웃어버린 남학생 얘기를 잠깐 할까 해요. 왜 웃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막 웃음이 해픈 학생도 아니었는데 자, 남학생만 4명이 앉아 있는데 3번 학생이 막 말하다가 10초 만에 웃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어를 잘못 말하면서 예를 들어 단어인데 뭐 단이 이렇게 발음하면서 본인이 혼자 그냥 웃음이 터진 거예요. 제가 또 역시나 레드선 면접관 입장으로 지금 면접 보는 중입니다. 웃음이 나옵니까? 라고 단호하고 무섭게 한 소리 했습니다. 근데도 계속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웃음을 애써 못 멈추고 있고 이때 4번 학생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막 이를 악물고 막 허벅지를 때리고 이러면서 그 웃음을 막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면접 진행할까요? 라고 다시 한번 제가 또 단호하고 무섭게 얘기를 건넸더니 네, 준비됐습니다. 라고 3번 학생이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울든 웃든 또는 내가 말을 멈춰서 진행이 잘 안 되든 내 표정이 어떤가를 좀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모의 면접을 한 제가 파일을 학생들한테 건네주면 가장 조금 멀리 못 내다보는 학생들이 자기 부분만 봅니다. 4명의 동영상을 찍었다라고 하면 1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분만 2번이면 2번만, 3번만 보는데요. 제가 전체 풀샷을 찍으면서 반드시 1번이 말할 때 3번이 나는 2번, 1번 말할 때 어떤 표정인지 좀 지켜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친구들끼리 녹화해 줄 때도 반드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요. 바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준비된 것처럼 하지 말고 한 1분 정도를 가만히 있다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고 이어서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말씀해 보시면 쉬우실 거예요. 그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죠. 네, 마찬가지로 2분 후에 말한다. 그럼 3번 지원자의 역할로 자기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자, 미소와 표정, 무표정 다 좋은데요. 무표정보다는 살짝 미소 띈 표정이 훨씬 좋지만 말하면서 미소를 계속 띄고 있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해당 말하는 내용과 어울려야 미소가 어울리는 것이죠.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 극복한 사례를 말할 때 실패 부분을 얘기할 때 빵긋빵긋 웃으면서 얘기하면 역시나 외운 듯한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표정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표정에 알맞게 말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을 녹화해서 한번 셀프 모니터링 해보시는 걸로. 자, 시선 맞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시선을 잘 바라볼 때 미간 사이를 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일간에 떠도는 얘기에서는. 자, 이거는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유효한데요. 계속 면접관의 미간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눈동자가 안 움직일 거예요. 저 지금처럼. 그래서 미간을 바라보는 건 정말 극심히 떨릴 때 1~2번 정도 사용하시고요. 가급적 아이 컨택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아마 4분 다 쌍둥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중에 그래도 제일 온화한 표정을 지으시는 면접관이 계실 겁니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제일 온화한 표정을 지으신 면접관부터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서 그날 그 면접 현장에서도 짧은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시크하게 쳐다보시거나 못마땅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면접관도 한번 바라보시는데 횟수가 덜 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에너지를 많이 주실 만한 면접관을 탁 골라서 그분을 많이 보면서 웃기 시작하면 그 옆에 표정이 조금 어두운 척하고 계신 면접관 분도 바라볼 때 조금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자, 인사할 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막 여러분이 인사를 하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시선을 맞추고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체를 숙이고 잠시 멈췄다가 올라와서 다시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향 지시등 켜는 것과 같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라고 동시에 숙이면 말이 아래로 떨어져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요. 먼저 인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하시면 그 인사를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앞팀 평가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말로 먼저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방송에 지원한 강은하입니다. 말로 먼저 사인을 드리고 보시면 그때 진짜 인사를 하시고 거두시면 정말 진짜 인사가 되겠습니다. 면접 중에 실수했을 때 표정들 많이 보이시는데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습해 보시라는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는 첫째도 연습, 둘째도 연습, 셋째도 연습입니다. 잘 따라와 주실 수 있겠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다음에 남성 지원자들에 대한 복장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조금 더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고 계시죠?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취업 열심히 응원하는 내용 담아오겠습니다.